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자, 송도 아파트가 청약이 엄청나게 흥행이다. 그래서 일반 공급 100%로 총 1533가구 모집에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근데 이거 안 됐죠. 미계약 나왔는데 줍줍 9대 1이면 엄청나게 낮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줍줍까지 나왔는데도 13대 1까지 나왔는데 안 되는 이유는 처음에는 계약금이 20%나 된다. 그러니까 자금 마련에 실패해서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분양가 9억이 가른 청약 힙이다. 그래서 송도 스타 얘는 13대 1을 기록했지만 미계약된 이유는 9억이 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분양된 얘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역대 최대 규모 나오면서 9억 이하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도 높은 경쟁률이죠? 이게 가구 수가 많아서 경쟁률이 좀 떨어져 보이지. 여기 지금 22,800명 몰렸죠? 22,848명. 그리고 여기는 얼마나 몰렸어요? 21,156. 큰 차이 안 나죠. 몰린 수요는. 그런데 물론 가구 수가 많으니까 경쟁률이 낮게 나온 건 있죠. 얘에 비해서. 그렇지만 미계약된 이유는 9억을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억 미만이라서 계약이 잘 되는 거면 미계약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까지 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 9억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9억을 넘어서게 되면 중도금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죠. 다만 허그에서 보증하는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9억 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허그에서 보증하는 중도금 대출이 나온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계약금도 20%인데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얘는 사람들이 포기를 한 거다. 얘는 중도금 대출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넣은 거다. 그런데 미계약 났는지 안 났는지는 아직 결정나지 않았죠. 거기다가 추가로 뭐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9억 미만으로 송도에서 분양이 되게 된다면 계속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여야 맞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또 나왔다고 하죠. 오션뷰 지존, 오션뷰까지 있어요. 그리고 분양가 9억 미만 물량이 많아서 중도금 대출도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는 분양가 기준으로 9억이라고 했을 때 인근이 12억이니까 3억 프리미엄. 예전엔 이걸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프리미엄 뿐만이 아니라 안전마진이란 말을 많이 썼었죠. 요즘엔 이 말이 쏙 들어갔는데 안전마진 뭐예요? 분양가가 9억이고 시세가 12억이다. 그랬을 때 3억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집값은 계속 오를 거니까 3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남는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억은 보장되어 있다. 이걸 가지고 안전마진이라고 했죠. 근데 이 말이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왜? 지금 3억 차이 나고 있지만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뭐 옵션 등을 합친 10억을 기준으로 하면 프리미엄이 2억 정도로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옵션 등을 합쳤을 때 가격인 거고 실제 분양가는 9억 미만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나오니까 당연히 청약 경쟁률이 높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또 9억 되라고 해나요? 9억이 허그에서 보증되는 중도금 대출 가능한 아파트 2기에 청약 경쟁률이 높다고 그랬었는데 얼마 나왔어요? 4.18대 1, 4,600개. 즉 중도금 대출이 되는 9억과는 연관이 없더라. 오히려 미계약이 나왔던 얘보다도 청약 경쟁률이 떨어졌다. 그렇다면 얘의 경우도 지금 이렇게 많이 올렸지만 지금 여기서 경쟁률이 안 나온 이유는 뭐겠어요? 청약시장에 경쟁률 안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일단은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요건이죠. 요게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분양권 투기 수요들이 들어가기 힘들어졌죠. 여기서 두 번째로 또 한 가지가 나온 게 뭐였어요? 매매시장 침체. 매매시장이 침체되니까 입주하는 한 3년쯤 뒤에는 안전마진 3억 원에다가 분양했던 게 지금 막 12억 하고 있으니까 한 3년 후면 15억 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전에는 청약시장에 마구 뛰어들었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매매시장이 침체되고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경제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면서 위험 수위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한 이야기대로 그 위험 수위에 있던 경고들이 하나씩 터지고 있죠. 금리 인상 시기에 굉장히 빠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전에 축소하던 시기에 위기가 와서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금리 인상이 되면 수요층은 굉장히 축소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락세가 시작된다. 이 말대로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전문가란 작자들도 아직도 집값이 오른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는 말을 바꿨죠.
그들이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보합 또는 소폭의 하락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신뢰가 덜 가죠. 그렇다면 지금 9억의 분양을 받았는데 옵션 포함해서 한 10억 되는데, 만약에 10억 정도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 집 마련이다 라고 생각하면 들어가겠지만, 영끌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 라면은 부담이 커지죠. 10억 선에서 할 거면 기다려도 10억일 텐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 더 위험한 거고, 그러니까 매매 시장 침체가 분양 시장 침체를 불러오는 거죠. 왜냐하면 매매 같은 경우는 떨어진다 싶으면은 어느 정도 손해 안 보는 선에서 팔든가 아니면은 뭐 같은 가격 정도에 팔든가 손절할 수가 있는데, 분양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손절이 안 되죠. 입주한 뒤에 팔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가격이 더 많이 떨어져도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 시장 침체가 되면은 분양 시장도 침체가 된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DSR 규제. DSR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내가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길게 30년 납 잡아도 DSR로 한 2억밖에 못 빌려요. 그런데 그 전에는 LTV가 적용이 됐죠. 그것도 분양가가 아니라 시세 기준으로. 그러니까 9억짜리 집이 12억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대출은 9억에 40%면 얼마죠? 3억 6천이죠. 3억 6천 대출이 됐었고 12억이 돼서 이때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3억에 대해서는 20%니까 6천 해서 4억 2천까지 대출이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집값이 오르더라도 DSR에 걸려서 2억밖에 대출을 못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상정해서 하게 된다면 내가 4억 8천까지는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를 구해야 돼요? 7억을 온전히 구해야 되죠. 뒤에 오르든 말든. 그러니까 당연히 잔금 치르는 게 힘들어지죠. 거기다가 전세로 버티는 것도 불가능하다. 왜? 5년간 의무 거주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을 경우.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9억, 12억이면은 시세의 75%죠.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니까 5년 의무 거주 기간을 지켜야 하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뺏깁니다. 그래서 먼저 당첨되고 고민은 나중에 하는 게 선당 후금인데, DSR 규제 때문에 나중에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부터 위험한데, 나중에 뺏길 것 같은데 정부에 뺏기든가 전세 나서, 아니면은 전세 못 놓으니까 잔금 납부 못하고서 계속 이자 내다가 결국에 망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아니면 저기 뭐 2금융 3금융 가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이자를 내든가.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DSR 규제 청약 미단 단지가 속출하기 때문에 계약금 1,000만 원만 내세요. 그리고 중도금은 입주 시까지 납부 유예. 그래도 힘들죠.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기존에 대출 많이 해줬죠. 안 돼도 한 70%씩 나왔었는데,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갚을 만큼 빌려야 돼요. 내가 갚을 수 있는 소득이 되는 만큼.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청약 경쟁률이. 그러면은 청약이야, 무주택 실수요들이 받는데 여태까지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무주택 실수요라고 무조건 대출 다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실수요를 억제하냐? 무주택 실수요들은 대출 많이 해줘야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투기 수요가 많죠. 외국 같은 경우는 투기 수요가 적어요. 그래서 무주택 실수요한테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엄청나게 빌려줬다. 그래서 터진 게 뭐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게 미국에서 터졌죠. 미국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96에서 97%가량 나왔을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00%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뭘 더 대출을 해주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규제 강화 영향으로 청약시장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규제 강화 영향이고 내년엔 풀리겠지, 대선 끝나면 풀리겠지, 이건 절대 안 풀려요. 풀어줄 수 있는 건 LTV 정도다. 근데 LTV가 지금 핵심은 아니죠. DSR이랑 LTV랑 맞붙고 있는데, 집값이 어느 정도 저렴하면은 DSR은 충분히 한도가 되는데 LTV가 안 따라줘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집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소득 대비로, 그렇기 때문에 DSR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하죠. 그 다음에 풀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총량? 대출 총량 이야기를 하죠. 대출 총량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풀어주면 큰일 나요. 왜? 지금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예대율은 대부분 맞춘 은행들이 많지만 못 맞추는 은행도 있죠. 대표적으로 KB. 그 다음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못 맞췄다. 이런 거 다 맞춰놔야지 괜찮은 거죠. 왜냐? 바젤 1 때 일본이 왜 무너졌냐? 6% 정도의 자기 자본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8%로 맞추라고 하니까, 지금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바젤 3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계속 유예하고 이제서야 맞추는 거예요. 안 맞추면 어떻게 돼요? 왜 이거 미친듯이 맞추려고 그랬겠어요?
일본에서. 안 맞추면 되지. 그 은행은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자본이 지금 왜 빠져나가고 있느냐,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신뢰가 떨어지죠. 원래는 코로나 터질 때쯤 맞췄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연기가 된 건데 지금도 오히려 더 상태 안 좋아지고 더 위험해졌으니까 앞으로 대출이 개인 대비로 완화되는 경우는 소득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나 가능한 일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내 집 마련했겠죠. 그래서 청약 대열 이탈 현상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소득이 엄청 많은 사람도 비율이 적기도 하고. 그런데 맨날 뭐라 그래요? 찬바람 부는 청약시장, 싸늘해진 아파트 청약 같은 제목이 검색돼서 뭐 올 전국 아파트 15.5대 1로 한 해 평균 19.7보다 낮아졌다는 내용이다. 여기 어디예요?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언론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건설사 일주주 언론, 지럴드. 그래서 서울 경쟁률 요거 찬바람으로 불어도 되나? 왜 찬바람이란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분양 미계약이 늘어나니까.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뭐예요? 일부 단지에 집중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진짜 좋은 단지 2개, 여기 청약 경쟁률이 100대1 나오고 나머지 한 6개 단지는 3대1 정도 나온대 봐요. 이거 청약시장 한파예요, 아니에요? 한파죠. 충분히 한파 될 수 있는데 지금 미계약 미분양 나오는 단지들 위주로 조사해가지고 여기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미계약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찬바람 부는 청약시장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살리려고, 찬바람 아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청약 받아라, 이런 심리 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왜? 여기 건설사가 일주주니까. 건설사가 가장 관심이 있는 건 뭐예요? 첫 번째가 집값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청약 완판이고 그 다음이 집값이죠. 아무리 비싸게 분양을 하고 싶은데 미분양이 많이 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안 나는 게 최우선. 그 다음에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변명기사 나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 얼음장 밑에서 움직이는 실수요, 외부 요인에 의해 수요가 억눌리고 있는 상태이고 구매 수요는 상당하다. 자, 쉽게 얘기할게요. 주택 구매 수요가 상당하다. 그리고 외부 요인에 눌렸다. 그러면 이 외부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대출 규제. 비수기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언제 비수기였어요, 지금이? 작년 대비해보세요. 작년 12월에 거래량 늘었나 줄었나. 대출 규제 이야기하는데 대출 규제가 지금 강화된 게 아니라 그 전까지 너무 많은 대출을 내준 거죠. DSR이 적용이 안 됐으니까. 외국은 다 적용했는데 우리나라는 적용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대출 완화했다가 이제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당하다, 뭐 움직이고 있다, 누가 실수하고 누가 사고 있는데. 대출 규제가 완화되거나, 완화돼봤자 LTV인데 LTV는 효과도 없다. 그리고 자꾸 실수요자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수요자들 시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줄어든 거죠. 갭투기가 줄었기 때문에. 이 사람 뭐예요? 리먼 때도 계속 집값 띄우려고 했던 사람이고. 움직이고 있어요? 결론, 청약시장 망해가죠? 그런데 여기서 맨날 핑계만 댄다. 첫 번째 뭐 중도금 대출 때문이라느니, 두 번째 뭐 대출 규제 때문이라느니, 뭐 핑계는 되게 많죠? 그랬을 때 요거 풀릴 일 없죠? 요것도 풀릴 일 없어요. 그리고 요거가 그동안 너무 많이 해줬던 거죠. 그리고 요거는 풀리더라도 지금 요거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니었죠? 그리고 얘는 풀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부동산만 아는 인간들이 이것 같은 소리 하고 있죠. 경제에 대해서 개뿔도 모르고 이야기를 따위로 하냐. 매매시장 침체 이유, 청약시장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다. 저들 뭔 핑계를 대든 그거 지금 다 아니라는 거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